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쌤 한국어의 주쌤입니다. 오늘은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5회 중간평가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모님이 괄호 내일 한국에 오신다.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1번 드디어, 2번 도대체, 3번 저절로, 4번 차라리. 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자,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결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1번의 드디어가 정답입니다. 드디어는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결과로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그럴 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날이 됐어요. 그럴 때 드디어 뭐뭐뭐 얘기하거든요. 결혼식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드디어 내일이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모님이 내일 한국에 오신다. 기다림 끝에 딱 기다리던 그 날인 거죠. 그 날. 그걸 말할 때 드디어를 사용합니다. 자, 도대체는 전혀하고 같은 뜻이에요. 전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저절로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요. 그리고 문이 열려요. 저절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다. 그런 얘기고요. 자, 4번 차라리는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낫다. 그럴 때 사용합니다.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그 사람과 출장을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겠다. 그 사람과 같이 출장을 가는 것. 그리고 혼자 가는 것 비교할 때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낫다. 이럴 때 차라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낫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모님이 내일 한국에 오셔요. 드디어 내일 한국에 오신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나는 한국에서 근무 환경이 좋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자, 여기서 명사, 인, 명사 형태로 쓰면 되겠네요. 자, 1번 계획적, 2번 활동적, 3번 안정적, 4번 긍정적. 자, 여기서 보면 근무 환경이 좋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어떤 회사,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내가 만 6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다른 회사로 옮기지 않고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어떻다? 안정적이다. 자, 안정적이 명사라서 회사, 명사, 안정적이다, 명사, 어떤 회사, 안정적이다, 인, 명사, 명사인, 명사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근무 환경이 좋고 일하는 환경이 좋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획적은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미리 생각해서 하는 것, 계획적. 활동적, 활동적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할 때 막 움직이면서 하는 일은 활동적이다 말하죠.
긍정적은 항상 좋게 생각해요. 옳게 생각해요. 긍정적 얘기하죠. 여기서는 3번의 안정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괄호 1번 열립니다. 2번 알립니다. 3번 초대합니다. 4번 모집합니다. 자, 자원봉사를 할 사람을 모으다 그런 얘기죠. 자원봉사 할 사람을 모으다. 자원봉사 할 사람을 뽑다 그런 얘기죠. 모으다, 뽑다. 어떤 게 좋을까요? 4번에 모집합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모집합니다는 널리 구하여 모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으다, 뽑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열립니다는 보통 열리다가 회의나 모임이 시작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회의가 열립니다. 또는 뭐 어떤 지역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알립니다는 어떤 소식을 알려줘요. 그쵸? 그래서 어떤 소식을 알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서 몇 월 며칠에 물이 나오지 않아요. 단수가 됩니다 하면 그 소식을 알려줘요. 알립니다. 자, 초대하다는 어떤 모임에 오세요, 참석하세요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생일 파티에 모임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또 쓸 수 있는 게 모십니다.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모십니다. 모집합니다. 답은 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저는 피로가 괄호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1번 받으면, 2번 쌓이면, 3번 좋으면, 4번 풀리면. 자, 여기서는 피로가 뭐뭐 으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기분이 괜찮아져요는 뭔가 피로가 없어져요. 피곤한 게 없어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무엇을 하면 조용한 음악을 듣고 산책해요? 매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피로가 없어지게, 피로가 풀리게 만들어요? 피로가 생기다. 그런 얘기죠. 피로가 생기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피로가 쌓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피로가 쌓이다. 피로하면 여러분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 얘기예요. 피로가 쌓이다. 그리고 반대말은 피로가 풀리다. 자, 가가 왔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다 써야 되겠습니다. 자, 피로가 쌓여요. 피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피로가 풀려요. 그런 얘기죠. 자, 받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게요. 보통 스트레스로 얘기하는데요. 자, 스트레스 받다. 스트레스 쌓이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말하고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풀다. 스트레스가 풀리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가 을을 사용을 조심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풀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스트레스가 풀리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어휘를 사용해야 여러분 틀리지 않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피로가 쌓이면이 되겠고요. 풀리면은 안 되죠. 풀리려면 정도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은 자, 반대말을 찾는 문제이네요. 자, 민수 씨는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다. 내성적이다 하면요. 자신의 속마음이나 감정을 겉으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뜻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성격. 자, 그러면 반대를 찾으면 되겠죠. 자, 볼까요? 1번 꼼꼼해서, 2번 다정해서, 3번 외향적이어서, 4번 소극적이어서. 자, 반대는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드러내요. 그런 성격이니까 답은 3번 외향적이다, 외향적이어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꼼꼼하다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실수를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실수가 없어요. 그런 성격 꼼꼼하다. 자, 다정하다는 정이 많다. 그런 얘기죠. 정이 많다. 정이 많아요. 마음이 따뜻해요. 다정하다. 그런 의미고요. 자, 소극적이다는 누군가 시키면 해요. 근데 스스로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가 나서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시키면 움직여요. 그런 경우 소극적이다. 자, 소극적 반대말은 적극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내성적이다의 반대말 외향적이다 여서 3번의 외향적 이어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은 자, 국제화 시대에는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해외 지사도 늘고 있다. 1번 늘면서, 2번 넓히면서, 3번 감소하면서, 4번 지원하면서. 자, 국제화 시대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한 나라와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말하죠. 국제화 시대에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기업 이것도 좀 어렵네요.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 걸쳐 세계적인 규모로 영업을 하는 큰 기업.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자, 증가하다 뭐예요? 증가하다. 어떤 것이 늘다 그런 얘기죠. 자, 해외 지사도 늘고 있다. 해외 지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회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사를 말합니다. 자, 증가하고 있다. 반대말을 찾아야죠. 반대말. 그러니까 답은 3번 감소하면서가 되겠습니다. 감소하다, 줄어들다. 자, 늘다는 비슷한 말이죠. 늘다. 증가하다, 늘다, 비슷한 말. 넓히다도 어떤 것이 커지다, 넓어지다 이런 얘기니까 맞지 않고요. 지원하다는 도와주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감소하면서가 되겠습니다. 7번부터 11번까지는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입니다. 자, 7번. 이번 달에 의료비로 20만 원 썼어요. 왜 그렇게 많이 썼어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의료비 하면요. 의료비 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요. 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요. 그럴 때 쓰는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는데 쓰는 비용, 돈을 의료비라고 합니다. 자, 20만 원 많아요. 많이 썼어요. 그 말이죠. 보면 나의
왜 그렇게 많이 썼어요?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많다. 그런 의미를 가진 조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만큼, 2번 밖에, 3번 이나, 4번 조차. 자, 20만 원을 썼어요. 20만 원이 많아요. 많다. 그런 뜻이에요.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 그럴 때 쓰는 조사가 3번의 이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나 썼어요. 생각보다 숫자가 많을 때 사용합니다. 자, 1번의 만큼은 앞에 명사와 비교해서 정도가 비슷하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정도가 비슷할 때 만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일은 주말만큼 백화점에 사람이 많지 않다. 평일은 주말처럼, 주말하고 똑같이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만큼은 처럼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명사처럼 써도 좋습니다. 자, 이나와 반대되는 의미로 어떤 숫자가 생각보다 적을 때 밖에를 사용합니다. 어떤 숫자가 생각보다 적을 때 밖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5,000원만 있어요. 10,000원이 없어요. 적어요. 5,000원 밖에 없어요 사용합니다. 밖에는 항상 뒤에 없어요. 뭐뭐밖에 못해요. 뭐뭐밖에 안 해요. 뭐뭐밖에 몰라요를 사용합니다. 뒤에 부정이 옵니다. 자, 조차는 명사와 결합해서 어떤 상황에 그 이상의 것이 더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파서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밥을 먹는 것도 힘들다 이럴 때 조차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나 명사 도 또는 명사까지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요. 비용이 커요. 이럴 때 사용하는 이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 광고 전화가 자꾸 와서 귀찮아요. 나. 그럴 때 저는 운전하다. 자, 1번 운전하잖아요. 2번 운전할 만해요. 3번 운전하려고 해요. 4번 운전하는 척해요. 자, 광고 전화.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물건 뭐 보험을 가입하세요. 또는 무엇을 사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저는 운전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는 척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운전하는 척해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척해요는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요.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거나 거짓으로 행동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 운전하는 척해요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잖아요는 듣는 사람도 알고 있고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확인해 줄 때 잖아요를 쓰고요.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도 다시 알려줍니다.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알려줄 때도 잖아요를 씁니다. 자, 을만하다는 어떤 것을 할 가치가 있다. 그것을 하면 괜찮다. 그래서 뭐 제주도는 갈만해요 하면 돈을 내고 갈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고요. 또는 아주 좋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먹을만해요. 먹을 수 있어요. 먹기에 괜찮아요. 그런 얘기죠. 자, 의려고 하다는 어떤 일을 할 마음이 있다.
또는 뭐 계획 같은 걸 나타내요. 그래서 운전하려고 해요. 운전을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척 해요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가 어렵네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너무 바빠요. 한가해지면 연락할게요. 1번 없음으로, 2번 없기 위해서, 3번 없어 보여서, 4번 없을 정도로. 자, 바쁜 것 같아요. 추측하고 있어요.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가 어렵네요. 그랬더니 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요. 그런 얘기죠. 얼마나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을 정도로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바쁘다기 때문에 없을 정도로 바빠요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을 정도로를 쓰면요. 동사, 형용사의 을 정도로를 쓰는데요. 앞에 동사나 형용사만큼 할 정도다. 그래서 을 정도로 사용합니다. 자, 1번의 음으로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밥 먹을 시간이 없으므로 바빠요. 이건 좀 이상하고요. 어떤 뒤에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발표나 회의, 뉴스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기 위해서는 동사에 사용하죠. 그래서 없다 하고 같이 쓸 수가 없고요. 기 위해서를 쓰면 어떤 것의 목적 또는 의도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없어 보여서 보이다, 보이다, 해 보이다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짐작, 추측할 때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말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짐작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를 말하니까 4번에 없을 정도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희은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는데 살다 한국이 더 좋아져서 이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1번 살고, 2번 살수록, 3번 사는 한, 4번 산 다음에. 자,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점점 더 좋아진다. 그런 의미이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이 점점 좋아지거나 또는 점점 적어지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문법인 을수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 살수록 한국이 더 좋아져서 이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으면 을수록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을수록만 써도 되고요. 으면 을수록, 살면 살수록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방이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명동에 갔다가 제 가방을 사다 하나 더 샀어요. 1번 사도, 2번 사더니, 3번 사면서, 4번 사느라고. 자,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에 내 가방을 살 때 같이 하나 더 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내 가방도 사고 친구 가방도 샀어요. 이럴 때 쓰는 문법은 3번의 사면서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으면서를 사용하면 같은 시간에 두 가지 행동을 할 때 사용합니다. 동시에 하는 거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어떤 행동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하는 거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사면서가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6번까지는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장과 뜻이 같은 것, 같은 문장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2번,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기로 해서 아침 일찍 김밥을 만들어 놓았다. 1번,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니까 김밥을 먹으면 좋겠다. 2번,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므로 아침 일찍 김밥을 먹었다. 3번,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려고 아침 일찍 김밥을 준비했다. 4번,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서 그런지 아침 일찍 김밥을 만들었다. 자, 제시된 문장을 보면요.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기로 해서 약속을 했어요. 친구들과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침 일찍 김밥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준비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을 미리 하고 완료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건데요. 자, 만들어 놓다 하면 김밥을 만들어서 준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려고 아침 일찍 김밥을 준비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1번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번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싶으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3번 영주 자격을 취득해서 그런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4번 영주 자격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자, 려면하고 같은 의미의 문법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자, 으려면. 자, 으려면은 어떤 것을 할 목적이 있는 거죠. 취득하고 싶어요. 앞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뒤에 것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취득하고 싶으면 2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 싶으면. 자, 그 다음 취득하면은 취득을 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이걸 써야 돼서 틀렸고요. 취득해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추측할 때 사용하니까 아니고요. 자, 을뿐만 아니라는 하나 그리고 둘 어떤 것을 덧붙일 때 사용하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요. 그래야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2번 취득하고 싶으면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어제는 날씨가 맑더니 오늘은 비가 오네요. 자, 어제는 날씨가 맑았어요. 오늘은 비가 와요. 앞에 뒤에 달라요. 대조의 뜻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어제는 날씨가 맑아서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이유니까 아니고요. 2번 어제는 날씨가 맑았지만 오늘은 비가 오네요. 대조니까 2번이 맞겠습니다. 3번 어제는 날씨가 맑은 대신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은 대신은 어떤 것을 교체하거나 이게 안 돼요. 대신 다른 거 또는 어떤 걸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자, 4번 어제는 날씨가 맑은 데다가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이것도 아니죠. 은 데다가는 앞에 하나 그리고 둘 더할 때 나열할 때 사용하죠. 14번의 답은 2번 어제는 날씨가 맑았지만 오늘은 비가 오네요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그 감독이 만든 영화치고 재미있는 영화가 없다. 자,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 모두 재미가 없다.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예외 없음의 의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 모두 괜찮다. 아니, 모두 재미가 없다니까. 재미있는 영화가 없다니까 모두 괜찮다. 아니죠.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 모두 재미있다. 2번 아니고 3번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 모두 재미없다. 3번이 답이죠. 4번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 모두 볼만하다. 볼만하다는 보기에 괜찮다니까 아니죠. 그래서 답은 15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비빔밥이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자, 비빔밥을 강조할 때 이야말로를 쓰는데요. 이야말로는 비빔밥은 정말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비빔밥이 제일 맛있다. 자, 2번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비빔밥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3번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비빔밥이다. 4번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비빔밥이라도 대표적인 음식이 돼야 한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에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비빔밥이다. 여기서 보면 비빔밥이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했으니까 비빔밥은 정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야. 그러면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음식은 비빔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지난주에 과장님이 저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셨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선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사람들은 제가 회사 생활에 잘 있는 줄 아는데 물어보기 창피했어요. 창피해하지 말고 동료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1. 적응하고 2. 주문하고 3. 번역하고 4. 파악하고 자, 대화 중에서 괄호 부분에 알맞은 어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과장님이 중요한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하면 제 규격이나 격식대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대로 하면 어떤 것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못했어요. 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그것에 맞게 못했다는 거죠. 잘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선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게 어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사람들은 제가 회사 생활에 잘 있는 줄 아는데 물어보기 창피했어요. 자, 괄호에 들어갈 것.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주문하고 있다. 잘 번역하고 있다. 잘 파악하고 있다. 자, 회사 생활에 익숙해져서 어떤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적응하고가 되겠습니다. 적응하다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잘 맞추어서 어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 잘 맞추어서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 적응하다 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선배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몰라요? 물어봐요. 그게 창피했어요. 말하는 거죠. 자, 창피해하지 말고 동료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도와주세요. 요청해요. 청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17번의 괄호에 들어갈 말은 1번의 적응하고가 되겠습니다. 자, 주문하다는 어떤 것을 시키다 그런 의미고요. 번역하다는 여러분 한국어를 영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글로 바꿔요. 외국어 글을 또 글로 바꿔요. 이걸 번역하다 이렇게 말하죠. 중국어를 한국어로 글로 바꿔요. 번역하다. 자, 파악하다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확실하게 알다여서 어떤 일을 이해하다, 알다의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의 기역,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일본어를 전공하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갔다. 내가 일본에서 취직한 회사는 미국 기업인데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여러 가지 기업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다. 그래서 나는 현지인에 비해 일본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 회사에 합격한 다음에도 회사 업무를 더 잘 니은 위해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일본어를 전공하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본에 갔어요. 자, 내가 일본에서 취직한 회사는 미국 기업인데, 자, 일본에 있는 미국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여러 가지 기업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다. 자, 여러 가지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 그러면 여러 가지 경험하면 어떤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말했으니까 다양하다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 뭐가 들어가는지 봅시다. 그래서 나는 현지인은 일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일본 사람, 일본인. 그곳에 사는 사람들, 현지인에 비해 이거는 현지인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보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했지만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자, 외국인의 여러 가지 경험,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회사에 합격한 다음에도 회사 업무는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말하죠. 회사 업무를 더 잘 니은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자, 기 위해 하면 어떤 뒤에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회사 업무를 더 잘 수행하다, 진출하다, 뭘까요? 답은 수행하다입니다. 수행하다. 자, 수행하다는 어떤 뜻이냐면요. 해야 할 일을 적절히 해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절히, 알맞게, 적절히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회사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진출하다는 어느 분야나 방면으로 나아가서 활동하다. 어떤 분야에 나아가 활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 다양한 수행하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5회 실전 모의고사 19번, 20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50쪽 19번 문제입니다. 자,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멀다에다가 것 명사, 형용사, 은 명사라서 리을 없어지고요. 거리가 멀다, 먼 것은 이것은 틀린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지문이 나와 있고요. 1번을 보면 튀기는 모습이에요. 튀기다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보면 프라이팬에 야채를 넣고 볶아요. 볶다, 볶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 계란 프라이를 위에다가 올렸어요. 계란 프라이를 올린 모습이고요. 네 번째는 칼로 써는 모습이죠. 썰다의 모습인데요. 자, 다음 설명에서 나오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이거는 아주 맛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아주 맛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어요. 그런 의미.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채소와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자, 썰어준다 나왔어요. 4번 나왔죠. 썰다. 자,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식용유는 여러분 프라이팬이 있어요. 그럼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이렇게 뿌려요. 이걸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은 다음에 썰어 놓은 채소를 볶아줍니다. 볶다가 나왔죠. 돼지고기를 볶다, 채소를 볶다, 볶다가 나왔네요. 자, 그 후에 설탕, 간장,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김치를 넣고 볶습니다. 김치를 넣고 볶아요. 2, 3분 뒤에, 2, 3분이 지난 후에 밥을 넣고 볶으면서 간을 맞추다는 소금이나 간장으로 맛있게 싱겁지 않아요? 짜지 않아요? 맞추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간을 맞추면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자, 볶음밥에 참기름, 고소한 거죠. 깨를 뿌리거나 계란 프라이를 올리면, 자, 3번 보면 계란 프라이 올라가 있어요. 계란 프라이를 올리면 더욱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20번, 다음 선거 포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거 포스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소중한 나의 한 표로 만드는 아름다운 우리 동네, 사전투표 5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한다. 2번 지방선거는 9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이다. 3번 6월 1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4번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간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한다. 여기 보면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써 있어요. 맞죠? 2번 지방선거는 9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이다. 자, 제9회 말했으니까 맞아요. 3번 6월 1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자, 선거일이 6월 1일이고요.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투표를 하면 되죠. 맞아요. 4번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간다. 자, 선거는 오후 6시까지예요. 그래서 6시 이후에 할 수가 없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잡코리아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자들도 있었고, 직장 선배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다음으로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했다.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해 피로가 쌓여서 힘들다는 응답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힘들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1번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좋은 대인관계, 2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3번 직장 생활의 어려움, 4번 직장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
자, 이건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코리아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직장 생활의 어려움, 힘든 일. 이거 어려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많은 직장인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2번.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야근을 하는 것이다. 3번. 수당을 받기 위해 밤이나 주말에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다. 4번. 직장인들은 친구들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자, 이제 아까는 이제 제목 찾았고요. 여기서는 보면 맞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가장 대답이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대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건 뭐냐면 이게 1위라는 거죠. 1위가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자,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자들도 있었고, 자,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모르겠고, 직장 선배와의 관계가 어렵다. 이런 응답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다음으로 하면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응답이 30%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야근을 해요, 주말에 일해요, 힘들어요. 이게 30%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밤에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 쉴 시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대로 쉬지 못해 피로가 쌓여서 힘들다는 응답과 함께 자, 쉬지 못해서 피곤하다. 피로가 쌓이다. 이건 뭐냐면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과 함께 또 자,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힘들다는 응답자,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 1번 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자, 보면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1위 40%. 근데 어떤 대인관계? 직장 상사나 직장 선배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부터 봅시다. 자,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건 1위를 말하는 거예요. 1위. 가장 어려운 점은 야근을 하는 것이다. 틀렸죠?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게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 야근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다음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2위인 거죠. 2위. 1위가 아니고 2위여서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니죠. 자, 3번 수당을 받기 위해 밤이나 주말에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다. 자, 그 직장 생활에서 힘든 점으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 이게 2위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 이제 일을 하면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돈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수당을 받기 위해 일한다. 이건 아니죠. 틀렸고. 4번 직장인들은 친구들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가족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건데 어떤 것이 더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들보다는 가족과가 틀렸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많은 직장인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것은 1번 출산휴가, 2번 다자녀 혜택, 3번 양육수당 지원, 4번 근로시간 연장. 자, 출산 장려 정책은 한국이 이제 저출산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더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출산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출산 휴가. 자, 아이를 낳으면 엄마에게는 90일, 아빠에게는 10일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것도 출산 장려 정책이고요. 2번 다자녀 혜택. 3명 이상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이런 가정에 뭔가 좋은 이점을 주고 있어요. 그걸 다자녀 혜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갈 때도 다자녀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자녀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산장려 정책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양육수당 지원. 아이를 낳으면 뭐 처음 1년 동안은 집에서 키울 때 한 달에 20만 원씩 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그 키우는 기간에 따라서 15만 원,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출산장려 정책이죠. 4번, 근로시간 연장. 자, 근로시간을 연장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일하는 시간보다 더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 것은 4번 근로시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아이를 낳는 경우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연장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거나 또는 난임 부부에게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3번의 답은 4번 근로시간 연장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온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온돌은 아궁이, 구들,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 2번 온돌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만들었다. 3번 한국은 지금도 아궁이에 불을 떼는 방식으로 난방을 한다. 4번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난방과 요리를 함께 한다. 자, 다음 중 온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온돌은 아궁이, 구들,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한국의 옛날 전통집을 보시면 부엌이 있어요. 부엌이 있고 이제 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엌에서 불을 떼도록 해요. 여기서 불을 떼거든요. 그럼 이쪽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부엌에서 불을 떼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방바닥이에요. 방바닥이고 방바닥 아래쪽으로 이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굴뚝으로 해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뜨거운 불 기운이 지나가면서 방바닥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엌에서 불을 떼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아궁이라고 합니다. 아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방바닥 아래의 이 부분을 구둘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굴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궁이와 구둘,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온돌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만들었다. 맞죠?
3번 한국은 지금도 아궁이에 불을 떼는 방식으로 난방을 한다. 3번이 틀렸죠. 한국 사람들은 이 온도를 이렇게 보일러라는 걸로 바꿔서 이제는 보일러에서 물을 뜨겁게 데워서 그 뜨거운 물이 방바닥을 지나가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난방 방식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난방과 요리를 함께한다. 맞죠? 여기서 방을 따뜻하게 하면서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있죠. 그래서 난방과 요리를 함께했다. 맞습니다. 24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내용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1번,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2번,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을 돕는다. 3번, 한국 입국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한번 볼까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여러분 법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처음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방문 서비스는 이제 집합 교육, 교실에 모여서 공부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교사가 직접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교 생활이나 사회 적응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서비스를 말하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야기죠. 4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2번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을 돕는다. 이건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고요. 3번 한국 입국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죠. 자, 4번 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모두가 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목표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어요? 한국에 온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스마트폰 중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다. 2번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한다. 3번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간다. 4번 스마트폰이 울리면 식사 중에도 바로 확인한다. 자, 중독이라고 하면요. 어떤 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약간 이런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1, 2, 3, 4번 중에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다. 검색하다는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를 쳐서 그것을 찾다 이런 뜻이니까요. 1번이 보면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찾아본다. 이거는 중독이 아니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한다. 중독.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간다. 중독. 스마트폰이 울리면 식사 중에도 식사를 하다가도 바로 확인한다. 이것도 중독. 이 세 가지는 중독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책을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 중독의 어떤 예시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 스마트폰을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뭐 이러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7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성년이 되는 것을 중요한 의례로 여겨서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행사를 치렀다.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남자는 20세가 되면 괄호, 여자는 15세가 되면 비녀를 꽂았다. 이러한 의식을 관례, 계례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1번 술을 마시고, 2번 한복을 입고, 3번 상투를 올리고, 4번 성인으로 인정받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성년이 되는 것을 중요한 의례로 예절로 여기다 생각해서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행사를 치렀는데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례, 계례라고 하고 지금은 성년식이라고 많이 말하죠. 성년식. 자,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남자는 20세가 되면 이것을 하고 여자는 15세가 되면 비녀를 꽂았다. 비녀는 뭐냐면요. 그 뒷머리에다가 머리를 돌돌돌 말아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이걸 비녀라고 하거든요. 머리를 올려서 고정하는 핀이에요. 그래서 비녀를 꽂았다.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보면 어른이 되면 머리를 묶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요런 머리 형태를 상투라고 합니다. 상투.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3번에 상투를 올리고가 되겠죠. 남자는 20세가 되면 머리를 하나로 모아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위로 올려요. 고정을 해요. 이거 상투. 상투를 올리고 여자는 머리를 돌돌돌 말아서 비녀라는 머리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년식을 하기 전에는 남자도 여자도 보면 머리를 땄어요. 머리를 이렇게 뒤로 해서 머리를 따서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성인식, 관례, 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괄호에 들어갈 말은 남자는 20세가 되면 상투를 올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 상투를 올리고입니다. 28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것이 씨가 된다. 호랑이도 재 이것하면 온다. 발 없는 이것이 천리를 간다. 자, 이 괄호에 세 개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답은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그래서 자, 여기에 꿈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기회가 씨가 된다, 국가가 씨가 된다. 꿈, 말, 기회, 국가 중에서 괄호에 들어갈 말. 이것이 씨가 된다. 호랑이도 이것하면 온다. 발 없는 이것이 천리를 간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말이죠. 말. 자, 말이 씨가 된다. 이건 뭐냐면 항상 하던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내가 어떤 것을 말을 하면 그게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것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건 소문이 엄청 빨리 다른 사람에게 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5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험 잘 준비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